시작을 해보면은 예술과 공예, 설득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비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려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고 거기서 설득까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공예가 아닌 좀 더 큰 틀 예술 쪽으로 일단 바라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예술을 왜 해야 하는가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뭐 그게 왜 우리한테 왜 필요한데, 그러면 예술은 왜 필요한가, 그 전에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사탕을 하나 준비했는데 내돈내산했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혹시나 유튜브 채널을 파게 되면 협찬 환영합니다. 자, 연구원님, 우리 실험 대상 요거 하나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굉장히 화하네요. 화해요? 와. 그리고 좀 더 뭐 표현해 주세요. 이 맛을. 이게 굉장히 약간 사람들도 이렇게 흔히 알려진 그런 맛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알려진 상품이 아닌 거죠. 오늘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 맛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뭔가 본인만의 방법으로 좀 더 표현해 보세요. 다른 이런 민트 사탕보다 훨씬 이 화한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화한 게 강하고 단맛이 적고 단맛이 적어요. 네. 조금 쌉싸래한 느낌이 있어서 쌉싸름. 뭔가 다른 것보다 입안이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좀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을 한 거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매울 수도 있는 맛이겠죠? 민트를 못 먹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 민트도 그냥 달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극소수겠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요거 드셔보시고 댓글로라도 어떤 맛이었는지 본인의 맛을 또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팔더라고요. 지금 표현하신 거에서 좀 더 저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보는 시각이 있고, 냄새 맡는 후각, 듣는 청각, 맛보는 미각, 그리고 촉감을 느끼는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오감이라고 부르죠.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감정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예술. 그래서 아까 연구원님이 맛을 보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예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어나 영어 그런 언어들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어떤 울림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냥 감탄사가 팍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뭐 옛날에 뭐 라떼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와, 예술이다. 와, 예술이다. 뭐 지금은 비속어가 대체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와, 예술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경험과 감정, 그 오감으로 생기는 것들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은 언어다. 그래서 한국어나 영어를 배우듯이 이런 언어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의 언어, 이게 예술이고 그 예술의 큰 틀 안에 공예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 우리는 예술을 이런 이유로 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공예도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고 그 사람에게 울림을 가져다 줬다면 그런 사람들은 공예에 더 빠지게 되고 귀를 기울이고 시장을 형성하는 한 일원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공예는 공들여서 만드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술을 어필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딱 좋은 시기. 살짝 얘기를 살짝만 돌려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처음에 저희가 회의를 한 지 한 3, 4주 됐죠? 처음에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한 지 한 3, 4주 됐는데 그때부터 준비한 강의예요. 지금 이 강의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막 생각을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부터 준비했을까요? 만약에 이런 강의 같은 걸 하게 되셨어요. 뭐부터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주제. 중요한 것 같아요. 주제라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죠?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말을 전달을 하고 싶은가? 정말 중요하죠. 소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어나 이제 영어를 할 때도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단어들 막 공부하고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입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랑 소통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예요. 감정의 언어에서도 똑같아요. 내 감정이 어떻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정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걸 이렇게 했구나.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이런 게 언어죠. 예술이고. 그래서 예술을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느끼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인, 학업, 취업, 정말 막 정신없는 현실에 치여가지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술을 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죠. 옛날에 예술에 대한 이미지가 지위, 권력, 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막 내세우기 위한 사치처럼 느껴졌을진 몰라도 지금의 저는 느끼는 게 달라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 시기예요. 몇 년 전부터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욜로, 워라벨. 그 워라벨로 인해서 주 4일째 근무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타이로, 자의가 아니라 타이로 이제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생각할 시간이 생긴 거죠. 그렇게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지금 자신에 대해 뒤돌아볼 시간이 이제 생겨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앞장서가지고 예술을 이런 이유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담았어. 사용하거나 간직하고 싶거나 그러려면은 구매를 하겠죠. 자연스럽게. 가격이 어떻든 그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의미가 전달되는 거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어필하면서 공예시장을 키우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근래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가치를 자기 자신이 알아야지. 그리고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약간 뭐 나만의 디자인 같은 건데 라는 거 말고 그냥 자신 있게 이거는 내 디자인이야, 이거는 내가 만들었고 이런 가치를 내가 담았어, 자신 있게. 그리고 그 가치를 수치화한 게 가격이겠죠. 그 가격을 딱 담아서 자신 있게 선보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관심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 더 어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예술은 경험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며 미적 즐거움은 이 패턴을 알아보는 데서 생겨난다라는 말을, 뭐 약간의 단어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뜻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걸 한 번이라도 그 작은 변화를 느꼈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쵸? 제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누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이고 수업을 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스스로 하고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직접 나서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직접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장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거죠. 스스로가 어떤 거를, 어떤 방향성을 원하는지, 내가 여기에 담고 싶은 가치는 어떤 건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이 아니라 그리고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한 군데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디노이 선생님도 뭐 저도 변태 쪽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중간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변태가 그런 변태가 아니라 이제 자기만의 세상, 자기 디자인, 철학, 퀄리티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을 변태라고 불러요. 변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저희들의 개성을 비틀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득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굳혀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활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태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인스타그램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각자 얘기를 하는 거죠. 조그만하게 약간 잽을 날리고 있다라는 느낌? 이렇게 잽을 날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 목소리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큰 덩어리로 팍 하고 강한 펀치를 날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이제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마포공예센터에서 이제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역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죠. 근데 가능해 보이는 것 혹은 타당해 보이는 것만을 선택한다면 스스로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 수 없고 타협만이 남게 된다. 네, 로버트 프리츠라는 사람이 말을 했네요. 그쵸. 힘들다고 안 보인다고 타협해버리는 길로 빠지게 될 거예요. 가능한 것만 선택을 한다면. 아까 디자인 쪽에서도 그렇죠. 판매가 될 만한 것들만 선택을 한다면 타협만이 남게 될 겁니다. 정작 본인이 원하는 거는 펼쳐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옳다. 네, 자동차의 왕. 아는 사람 나왔네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가 한 말인데,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말이죠. 저도 뭐 힘든 시장이라는 거 알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아는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들을 제시를 한 거고, 우리는 더 많은 방향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인데, 저는 이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어요. 나의 최선을 다한 작품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이 강의도 뭐 3, 4주 동안 늦게까지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조언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게, 저 또는 지금 이거를 뭐 들으시는 분들 혹은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에 제가 물건을 갖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느꼈던 것처럼, 외면했던 사람들도 내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그들도 인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살짝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굳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인정받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예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노력 가치를 알리면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스텝 바이 스텝 지치지 않게, 그리고 혼자라면은 더 빨리 지칠 텐데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크게 내면은 효과도 있을 뿐더러 저는 체력적인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더 오래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생각들도 그렇고 지금 뭐 디노이님, 뭐 로랑겐조님, 뭐 물고기 가죽공예 선생님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도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끼리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도 해야 되고, 중요하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어필을 하고, 요거를 띄워드린 거는 이제 팔로우 하고 소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는 거고요. 지금 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요 생방송 강의 말고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댓글에다가 길면 길게, 뭐 짧으면 짧게, 간단하면 간단하게, 뭐 심도 깊게 하면은 뭐 심도 깊게,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게 의견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예를 하게 된 혹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마음가짐,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가 봐요. 여기 맨 처음 거를 딱 띄우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들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냥 제 생각들 정리하면서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제 쓰는데, 댓글로 많이 생각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 인스타그램 DM도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강의를 해봤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을지, 어떤 생각을 또 드시고 이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유로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